네, 이번 강의에서는 매출액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주신 다음에 Ctrl 플러스 이렇게 여러 번 눌러주셔도 되고, Shift 스페이스바 해주신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위키, 아래키, 저희는 아래키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Ctrl 플러스. 자, 레비뉴 단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좀 더 공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퍼센티지 YY, 퍼센티지 그로스라고 써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연도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year over year 해가지고 YY, 분기별로 추정한다라고 하시면 QOQ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대문자를 쓰기도 하는데 뭐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뱁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YY QOQ 소문자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ion, 그 다음에 퍼센티지. 역시나 if를 함수를 써줘야겠죠. 요값 나누기 요값 마이너스 1, 콤마 이런 식으로. 컨트롤 시프트 알트 H 제로. 그 다음에 기울인 걸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값을 한번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TSV 해주시고요. forecast 데이터가 아니라 historical 데이터죠. historical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비뉴 세그먼트 단에서 저희가 보면은 매출액을 여러 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제품, 가맹점, 기타 이런 식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프랜차이즈, 글로벌, 커머스, 신사업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비뉴 세그먼트는 여러 번 임주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시트로 이동을 시켜주시고요. 여기서는 두껍게 해줘야겠죠. 여기서 내비게이터 한번 설정해 주시고 Ctrl C, Ctrl V 하게 되면 역시나 두껍게 같이 표기가 되겠죠. Alt ES F 해주시면 깔끔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버전으로 Revenue by Type Alt H 해주신 다음에 저는 요 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인 이유는 교촌치킨을 가장 대표하는 색이 허니콤보 시리즈죠. 허니콤보 시리즈는 이렇게 노란색, 황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임의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회사에서 지정한 색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토탈 레비뉴, 제가 레비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고 그냥 rev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여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기는 레비뉴 값은 여기 값을 무조건 가져올 거다. F4키 2번 해준다고 하면은 밑에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쓸 테니까 훨씬 편하겠죠. 여기서도 다트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내려가셔서 Shift 스페이스바 컨트롤 플러스 하게 되시면은 여기서 바로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2번 해주신 다음에 레비뉴 세그먼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저희가 절대 참조값 매겨놨기 때문에 2번 일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을 때 상품, 제품, 가맹점, 기타 매출입니다. 요거를 왔다 갔다 헷갈리기 때문에 RTSV 해주시고요. 상품 매출이니까 저희가 굿즈라고 하고, 두 번째는 프로덕트. 저희가 복수형을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가맹점이니까 프랜차이즈, 기타니까 others.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는 하위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지 않고요. 한 칸 옆에다 써주시는 게 맞겠죠. 요거는 지워주시고, 여기서도 역시나 Ctrl D 눌러주기보다는 Ctrl C, Alt ES F 눌러주시면 형식에 바로 맞게 적용이 되겠죠. 상품 매출부터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출 2018년이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017년 거 갖고 오시면 절대 안 되겠죠. 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나누기 MN 해주면 되겠죠. Ctrl C, Ctrl V.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중간에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색상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초록색을 바꿔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진한 초록색입니다. 이 다른 색 추가하셔서 하시면 이 단축키가 나중에 안 먹습니다. 꽉 차실 경우에는 화살표 키가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요건 최소화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란색 하나만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 기존에 있는 색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퍼센티지를 나눠줘야겠죠. 약간의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퍼센티지 오브 레비뉴 약간 기울인 걸 해주시고 컨트롤 B. 여기서도 중요한 건 여기 아니라 한 칸 옆에다가 보냈다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독성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압도적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D 해주시고요. 레비뉴는 바로 가면 되겠죠? 나누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위키 가면은 훨씬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트롤 Shift O Alt H로 역시나 이것도 기울인 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이것도 YY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꿔주면 되겠죠. 요 값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if 함수를 그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요거를 여기 맞춰줘야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역시나 이 YOY도 있는데 여기다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에 저희가 적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Alt, H, B, Enter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약간 구분을 해주시는 것도 훨씬 좋겠죠. 여기다가 놓게 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구분선을 정해놓고 여기는 새로운 계정이다 이런 거를 표시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시각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요거를 저희가 앞단에서 로데이터 취합하는 거에서 썼듯이 이런 식으로 표기해주면 훨씬 더 가독성이 확 뛰어나겠죠.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컨트롤 P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 공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 칸, 두 칸 정도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레비뉴 세그먼트로 가셔서 국내 프랜차이즈 글로벌 그다음에 커머스 신사업 합계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프랜차이즈. 그래서 본사 매출 비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Alt N1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을 때 E 눌러주시고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하게 되면은 요걸 살짝 2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2 65%. 자, 보시면 교촌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본사가 가져가는 비중을 좀 줄였다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교촌 치킨은 가격 인상을 가장 먼저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보통 1등 기업이 먼저 하고 눈치를 보면서 2, 3등 기업들이 가격을 천천히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거친 뒤에 올리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교촌 치킨이 요걸 좀 더 많이 먹는 이유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촌 치킨은 이 본사에게 돌아가는 비중을 낮췄다는 점에서 근거했을 때 생각보다 점주들에게 많은 이익을 돌아가는 그런 상생형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덜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BBQ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높였네요. BHC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렸네요. 특히나 BHC가 꽤 많이 올렸습니다. 그럼 BHC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BHC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죠.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게 팔리고 다시 인수되고 팔리고 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MBK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MBO도 많이 했었죠.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럼 결국엔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촌치킨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원광 회장이 이 교촌치킨이라는 기업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주가는 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ROE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뒤에서 GPM, OPM 할 때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경쟁사 대비 많이 밀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은 보통 이 로열티 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건 소수주주 지분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희 마음대로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고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값은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나 1이라고 쓰면 어차피 100이 되겠죠. 근데 퍼센티지가 되어 있으니까 100이라고 저희가 써주시고 요것은 컨트롤 C, RTST 따라서 여기서 1 마이너스 요값 근데 퍼센티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딜리트 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요 값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후에 아웃풋 차트로 넣을 거니까 일단은 저희가 바로바로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옆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10개만 성장한다고 한 거고, 정말 교촌치킨이 해외 시장에 진지하게 임한다라고 하면은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키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는 시나리오로 보는 방식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베어, 베이스, 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거고요. 베어, 베이스, 불로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워스트, 노멀, 베스트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보통 베어, 베이스, 불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줄일 거냐? 줄일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늘린다 라고 해서 0 이렇게 놔두시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올리진 않겠냐 라고 해서 한 10개 정도 저희가 가정을 하고, 불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올릴까 라고 했을 때 뭐 회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 250개 정도 올릴 거다, 500개 정도 올릴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25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250개까지 증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250을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걸 일단 지워 주시고, 이거 더하기 절대 참조값 한 번 마이너스 절대 참조값 나누기 4 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 마이너스 요가 아니죠. 요거 마이너스 요가 하게 되면 46.5만큼 증가한다. 그럼 여기서 46.5 요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추산해서 250개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말 교촌치킨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해외 시장에 폭발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매출액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47, 46 정도면 충분하겠죠. 46, 46.5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점포 단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건 지워주시고 요것도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있는 이 디퍼런스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걸 더하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주 함수를 써줄 건데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을 여기다가 몇 가지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퀀티티, 점포 수가 얼마나 늘 거냐, 그다음에 글로벌, Q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는 약 빨간색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1번 이런 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글로벌 단에서 저희가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추주 함수, 오프셋 함수를 써주셔도 되는데 추주 함수가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더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콤마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고 가로 닫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줘야겠죠. 아니면 빨간색으로 해주셔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critical assumption, 저희가 로시트에서 봤던 것처럼 critical assumption or checking purpose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값은 당연히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 더하기 요 값, Ctrl C, Ctrl V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걸 2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바꿨을 때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모두 다 바뀌겠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도 다 같이 바뀔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베어랑 불 사이에 있는 게 베이스가 에버리지 값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주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베이스는 에버리지 값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숫자, 여러분들만의 가정을 여기다 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만의 사고 방식을 여기다 기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Ctrl C, Ctrl V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9.3%, 물론 여기 너무 적었기 때문에 약간의 아웃라이어가 있다고 하지만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하면 67.5%. 그러면 요거는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에고, 노멀 케이스로 하니까 16%를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 베어 케이스는 2.7%. 그러면 사실상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요거는 컨트롤 1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 가셔서 요거를 클릭해 주면은 요건 안 채워넣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